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동경희대병원 H로그입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수술실 찾아왔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수술법 바로 척추 변형 수술입니다. 노인분들 이제 나이 드시면서 굉장히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 자꾸만 허리가 굽어서 유모차나 아니면은 보행기 꼭 싶으셔야지만 다니실 수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굽은 척추, 허리 어떻게 피는지 이 척추 변형 수술에 대해서 오늘은 저희 신경외과 조대진 교수님 모시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강동경희대병원 신경외과에 근무하고 있는 조대진입니다. 전문 분야는 척추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수술 환자 상태는 좀 어떤 분이셨을까요? 환자는 그 퇴행성 측만증하고 후만증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환자고요. 네. 그 측만증은 옆으로 흰 거고 후만증은 앞으로 굽은 거고. 근데 그 기저질환의 이 환자분이 척추협착증이 같이 동반되어 있어서 네네. 우선 신경을 풀어주고 옆구리 좀 째서 뼈와 뼈 사이에 인접뼈를 집어넣어서 교정술을 같이 해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협착증에 대한 신경 감압하고 그다음에 네. 측만증과 후만증에 대한 교정술을 같이 했다고 보면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척추가 좀 휘면서 눌린 신경을 풀어줘서 이제 디스크나 이런 좀 저린 현상 이런 것도 많이 완화를 시키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게 퇴행성 측만증이 계신 어르신들 중에 네. 한 70~80%는 그냥 측만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그 협착증이 같이 동반돼서 네. 그런 신경들을 다 풀어줘야지 신경학적 증상이 좋아지고 두 번째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휘고 굽은 걸 좀 교정해줬다고 보면 됩니다. 아,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술까지 하는 케이스는 어느 정도 신경관이 눌렸을 때 이렇게 한다는 기준이 있을까요, 혹시? 근데 우선은 뭐 퇴행성 측만증이 있는 어르신들한테 각도가 네. 보통 우리가 35도, 40도를 얘기하지만 그 각도 가지고 저는 수술하지는 않고요. 네. 만약에 환자가 특별한 협착증에 대한 증상이 없다고 한다면 네. 조금 어느 정도 휘고 어느 정도 구부러진 거는 자연적인 퇴행성의 노화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은 수술을 해드리진 않고요. 하지만 너무 많이 휘어있고 네. 너무 많이 굽어있고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부 요추부터 해서 네. 통증이 심한 분들이나 그리고 대부분은 신경학적 결손이 그리고 다리가 많이 저리고 걷지 가다가 쉬어야 되고 네.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네. 수술하고 있고 단순히 각도만 가지고 수술을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단순히 이제 너무 많이 휘었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좀 일상생활에 불편하다던가 좀 다리가 많이 저린다던가 이렇게 좀 문제가 생겼을 때 수술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어르신들은 어느 정도의 측만증이 좀 있고 네. 또 어느 정도의 후만증, 다시 말해서 좀 휘어지고 굽어진 게 어느 정도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을 다 수술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잘 걷지를 못하고 우리 보통 심한 분들은 5발짝, 10발짝도 못 가고 쉬었다 가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네. 실제적으로 너무 많이 굽어서 네. 굽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닌다든가 유모차를 끌고 다닌다든가 그 정도 됐을 때 수술을 시행합니다. 혹시 교수님 이 네. 굽은 척추를 네. 다시 펴게 해준다는 게 수술은 혹시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수술법이라던가. 대부분 요추 퇴행성 후만증이라고 하죠. 네. 근데 우리가 허리가 굽은 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르신들한테 오는 요추부 퇴행성 후만증 환자들은 대부분 네. 근육 같은 게 그러니까 뒤쪽에서 받쳐주는 네. 기립근이라든지 앞쪽에서 네. 받쳐주는 장요근이라든가 네. 이런 근육들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위축이 네. 되어 있고 뼈나 인대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서 이제 나사목 고정술을 하죠. 그 나사목 고정술을 하고 네. 옆구리를 째서 이제 앞에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 공간에다 네. 디스크를 제거한 다음에 인접뼈를 넣어서 이왕이면은 각도를 좀 많이 내게 그러니까 앞으로 굽은 걸 어느 정도 보상해주기 위해서 네. 요추 전망각의 회복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개개인마다 네. 그 정상적인 허리 요추부 각도가 있는데 네.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요추각과 연세 그러니까 나이까지 고려해서 적절한 각도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네. 보편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술을 하시고 나서 보통 뭐 회복 시간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3시간 이상 넘어가는 수술하고 그렇지 않은 수술하고는 네. 합병증이라고 한다면 수술에 대한 합병증도 있겠지만 수술 이후에 폐 관리라든가 어떤 염증이라든가 여러 네. 가지 그런 합병증들이 전반적으로 네. 3시간 넘어가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하고는 20배, 30배까지 높아진다는 논문도 있기 때문에 네. 어르신들한테 수술적으로는 최대한 빨리
정확한 병인을 찾아서 해결하고 나온 마취 시간하고 수술 시간을 줄여주는 게 네. 가장 큰 환자한테 아무래도 그렇게 치면 이제 교수님처럼 좀 이제 손도 빨라야 되고 좀 판단도 빨라서 이렇게 빠르게 좀 수술하실 수 있는 좋은 교수님 찾는 게 중요하긴 하겠네요. 근데 이제 이게 이런 변형 수술은 어떻게 보면 네. 개인 혼자가 하는 게 아니라 네. 여러 팀워크가 같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의사들과 간호사들과 마취과 하나가 한 팀이 돼서 네. 그걸 잘 조화롭게 이루어야지 저 혼자 잘한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는 그리고 처음에 2006년도 개원하고 17년 동안 그런 것들을 많이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 간호사분들이라든가 마취과 선생님이라든가 우리 선생님들이 다 또 엑설런트 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그런 게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선생님 굉장히 겸손하기까지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수술하셨던 환자분께 한마디 말씀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하는 수술들이 어르신들이 대부분 70대, 평균 70대 중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네. 수술을 하는 의사나 또는 수술을 받는 환자나 또 그 환자의 보호자들이나 좀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가 당연히 굽고 휘었다고 해서 수술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걷지 못하고 얘는 오랫동안 보존적 치료 기간을 너무 많이, 그러니까 주사를 너무 많이 맞았죠. 주사 같은 걸 너무 많이 맞아서 오히려 스테로이드라는 주사를 많이 맞으면 나중에 의인성 푸싱병까지 생기고 네. 부신 기능도 안 좋아지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사이클을 끊고 여기서 수술이 잘 돼서 환자 가족들이나 또 의사도 기분 좋게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걸 찾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